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용봉아고라 글로컬 대학 30 특별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김유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를 꼽자고 하면 바로 인구 감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방의 경우 더욱더 심각합니다. 더불어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으로 인해 지역 생산성이 떨어지고 산업 경쟁력마저 약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역시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컬 대학 30입니다. 이 정책은 지역 대학들이 혁신을 통해서 지역 특화 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전체적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건데요. 비수도권 대학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낼 글로컬 대학 30이란 무엇인지, 또 그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행 방안, 향후 전략까지 모든 것들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봉아고라 글로컬 대학 30 특별 토론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정준 전남대학교 연구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음은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장덕현 부산대학교 기획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기태 전북대학교 기획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요. 앞서 제가 문을 열면서 잠깐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 글로컬 대학 30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분 패널 분들에게 좀 더 덧붙여서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윤소영 과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글로컬 대학 30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교육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교육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역 소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수도권 수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꼭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역에 기반을 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글로컬 대학 30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방향을 주어서 개혁을 했는데 이제는 지역이 원하는 또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우리 지역의 기업이 원하는 그런 방향의 대학 개혁 모델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추진 과제를 만들고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지역과 함께하고 또 지역의 어떤 부흥과 발전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위기를 지역과 또 대학이 함께 좀 개선을 해보자 여러 이제 모델을 좀 구축을 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5년 동안 비수도권 대학 30개 교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 대학 선정을 하는 그 30개 교에 대한 절차도 궁금해서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그 새롭게 추진되는 그런 상향식 개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탑다운,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원하는, 정부가 방향을 주고 대학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번엔 이제 상향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절차도 이전과는 좀 다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담대한 혁신의 방향을 담은 그런 혁신기획서를 제안해서 그 혁신의 방향이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인가, 이걸 이제 평가를 받는 예비 지정 단계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통과한 대학들의 경우에는 혁신 과제에 이제 타당성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실행력이 우선적으로 높은 그런 대학을 뽑는 본지정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통과를 하고 저희 교육부에서 이제 민간이 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글로컬 대학 위원회가 있는데요. 글로컬 대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법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 통과 심의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상향식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고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대학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계획 단계, 예비 지정부터 실행 단계 본 지정까지 그래서 꽤 시간도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학교들이 그래서 어떤 지원이나 또 혜택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좀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1교당 5년간 1,000억 원의 이제 혁신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네. 국립대의 경우에는 이제 국립대 육성 사업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인센티브를 조금 다른 대학보다 과감하게 들여서 이제 5년간 추가로 1,000억 원 정도의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사실 이거는 마중물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부가 또 보증하는 이런 대학이니만큼 혁신의 실행에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이번에 이제 선정된 대학을 보면 각종 기업체에서도 펀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교육부의 어떤 그 재정 지원금을 밑바탕으로 해서 대학의 교육과 투자에 대한 그 투자와 지원이 각계각층에서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어떤 걸 하려고 그러면 각종 이제 법령과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새로운 혁신이라는 건 기존의 어떤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규제, 제도가 지금 그 혁신에 맞지 않는다면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규제 특례도 지원을 해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을 해서 모든 대학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교육부 측에서 이제 뭐 윤소영 과장으로부터 정책의 취지라든지 또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글로컬 대학 30을 기념하기 위한 응원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전남대학교 글로컬 30을 향한 재도전과 한 걸음 더 나아갈 전남대학교의 미래를 모든 학생의 염원을 담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화이팅! 전남대학교 글로컬 대학 30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남대학교 글로컬 대학 30을 향한 재도전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2024년은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기필코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남대학교는 시대가치를 창출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혁신대학입니다. 풍부한 학문 생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을 창출하는 융복합 연구대학입니다. 지역 정책의 브레인이자 역내 대학과의 상생의 해보이며 대한민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지, 산, 학, 연의 탄탄한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끄는 거점국립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글로컬 대학 30에 대해 또 학생들과 또 교육기관, 지역 혁신 기관들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글로컬 대학 30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각 대학의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대학교 장덕현 기획처장의 주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부산교대의 글로컬 대학 30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비전 목표, 세부 추진 과제, 추진 체계,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전입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글로컬 대학의 비전을 에듀 트라이앵글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 도시로 정했습니다. 이 에듀 트라이앵글은 부산대와 부산교대, 부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세 주체의 협업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중심이 되어서 부산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지식산업단지와
바이오 생명연구단지, 그리고 실증단지라고 하는 3대 축을 기반으로 부산 지역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의 구체화된 그림을 의미합니다. 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를 혁신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라라고 하는 사명으로부터 출발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의 에듀 트라이앵글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라고 하는 비전은 이 글로컬 사업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학의 글로컬 대학 사업은 부산대 부산교대의 통합을 통한 종합교원 양성체제 구축, 자기 주도적 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그리고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이라고 하는 3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두 대학의 거버넌스를 융합하고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며 캠퍼스 특화 전략에 기반한 산학협력으로 부산 지역을 새로운 미래 교육도시로 탈바꿈시키고 남북권 발전을 이끄는 거점 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컬 대학의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9개의 추진 과제를 실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9개 추진 과제는 우선 미래교원 양성체계 혁신, 그리고 디지털 캠퍼스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인터랙션, 또 휴먼 케어 플랫폼 운영이고요. 두 번째 꼭지인 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PNU 펜토미노 교육 시스템 혁신, 부산대의 전통 강세 분야이면서 부산시의 전략 산업이기도 한 첨단 의생명 융합 교육 혁신, 그리고 지역에 특화된 지역 혁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퍼스 특화에 글로컬 선도형 산학연 플랫폼 전환, 지역 밀착형 의생명 산업 선도, 마지막으로 세계적 수준의 에듀테크 교육기술 메카 육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목표는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을 통한 교원 양성 종합체제 구축입니다. 이 두 대학은 사실 2018년부터 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2021년 MOU를 체결하면서 통합을 준비해 왔습니다. MOU를 체결한 이후에 눈에 띄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을 계기로 통합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중요한 계기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통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선 저희 대학은 교육 특화 캠퍼스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교과 역량보다 교사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교원 양성 과정을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산 지역의 유, 초, 중등 교사를 한 캠퍼스에서 가르치는 종합교원 양성 체제를 만들고 국내 최고 수준의 교사가 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기존의 부산교대 캠퍼스는 최첨단 디지털 캠퍼스로 거듭날 것이며 AI나 ICT 기반 교육뿐 아니라 사람 중심 교육, 그리고 ESG 기반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먼 케어 플랫폼을 구축해서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활동 보장 등의 이슈에도 대응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종합대학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AI 등 미래기술, 그리고 휴먼 터치, 즉 하이테크, 하이터치 교사를 양성하는 선도적 모델을 성공시켜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려면 부산을 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래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학과 중심의 경직되고 획일화된 학사 구조와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혁신은 필수적이며, 저희는 펜토미노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학생의 성장과 성공에 방점을 찍고 학생들이 재학 중에 이수할 교과를 마치 퍼즐 맞추듯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고등교육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교육체계로서 미래형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전공 디자인 센터를 설치해서 데이터와 AI 기반의 전공 선택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펜토미노 교육 시스템은
부산시의 7대 전략산업과 특별히 바이오 위생명 분야의 산업을 선도해 나갈 우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개념을 확장해서 기존의 부산 교대 캠퍼스를 시민에게 열린 캠퍼스로 탈바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시작하는 생애 주기별 지역 특화 교육, 말하자면 부산 지역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산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평생교육 체제를 설립하고 대학 평생교육의 창의적 모델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캠퍼스 특화 모델인데요. 즉 부울경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이번 사업 기간 동안에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글로컬 대학 특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즉 대학이 현재 그 R&D 수요를 넘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연 플랫폼으로 구축이 되어야 부울경 지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현재 부산대학교는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이라든지 반도체 특성화대학,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원 BK 사업에서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6개 사업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연구의 강점, 그리고 부산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석 박사 연계과정, 펜토미노 융합교육 같은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부산대가 전통적으로 강세인 분야들의 사업을 선도하고 부산시의 전략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글로컬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부산시에 새롭게 제안한 사업이 있는데 교육기술, 즉 에듀테크 산업입니다. 이 에듀테크 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도 배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에듀테크 산업은 이 교육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을 교육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부산시가 이미 이 에듀테크 산업체와 부산시 교육청 그리고 대학들과 공동 R&D를 통해서 에듀테크를 지역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계적 에듀테크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성공하면 에듀테크가 부산의 또 다른 도시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경쟁력, 그리고 앞서 나가는 교육, 그리고 우수인재 육성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부울경 지역을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고요. 특히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두 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와도 글로컬 대학 특화 공동전략을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고 부산대학교도 이에 부응해서 지역 대학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QS, TH, 상해교통대학 평가 등 3대 세계대학 평가에서도 부산대는 크게 상승한 지표 반전의 성과를 보여주었고요.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으로 이러한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이러한 목표들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학교 장덕형 기획차장의 첫 번째 주제 발표였습니다. 부산대와 부산교육대 통합을 통해서 에듀 트라이앵글 모델을 제안해 주셨고 결국 부산이라는 지역을 교육 특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어떤 비전, 또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은 또 다른 학교의 전북대에 또 차별화된 어떤 또 전략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북대학교 백기태 기획차장의 주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북대학교의 글로컬 계획 전반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전북대학교 전경입니다. 그리고 써져 있는 부분이 저희가 글로컬 대학의 비전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전북과 지역 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 플래그십이라는 것이 함대가 갈 때 그 깃발을 꽂고 나가는 기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전라북도와 또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그 기함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저희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전라북도에 사실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일할 수 있고 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첫 번째 혁신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교내의 혁신, 대학 내의 혁신을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공부하게 하는 정말 장벽이 없는 대학 만들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비슷하겠지만 전북 지역도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4개 시군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결국 유학생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학생 5,000명 유치를 통해서 지역 소멸을 연착륙시키거나 막아보자라는 저희의 바람이 있습니다. 각각의 목표들이 보시는 바와 같은데 좀 중요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전라북도의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GRDP를 한 15% 정도 증대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삼았고요. 또 기업 유치와 창업을 200개 이상 하겠다. 예. 그리고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대학에서 수행해서 실제로 지역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의 혁신을 위해서는 저희가 모집 단위가 현재 105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단과대학 단위의 좀 계열 모집을 해보겠다라는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또 지금 전학 전과가 법적으로는 100%가 되어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학내에서는 현재 모집 인원의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도 50%를 확대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담겨 있고 또 전북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육 콘텐츠를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게 공유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유학생과 관련해서는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겠다라는 부분하고 이 유학생들 중에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달성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서 졸업생들의 일정 부분은 전라북도에 거주하겠다라는 목표, 그리고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좋은 교육 콘텐츠를 지역에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공유해 보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교육 콘텐츠를 수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 강점 분야는 전 세계에서 좀 리딩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 크게 9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처해 있는 여건, 현황, 그리고 전북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건, 현황, 강점, 단점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와 함께 저희가 목표를 수립을 했고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것이 10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세운 것은 대학과 산업체의 경계가 없는 대학 산업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만금 지역에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유치가 확정이 되어 있고 지난 7월에 이미 2차 전지 특화 단지로도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들어오는데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과연 전라북도에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결국은 이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당면성을 그런 문제에 저희가 직면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서 방위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센서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전라북도 새만금의 유치가 확정되거나 유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과 정말 대학과 산업의 경계가 없는 대학 산업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전주나 완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시범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농촌진흥청이 전라북도 혁신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소와 함께 또 그 대학 산업 도시를 그 전주 완주 중심으로 구축하는 하나, 그리고 익산하고 정읍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된 산업들, 특히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고 또 관련된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축, 즉 새만금과 전주, 완주, 익산, 정읍을 잇는 트라이앵글,
앞서 부산대도 트라이앵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JUIC 트라이앵글이라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트라이앵글의 핵심에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들과 전북대가 원팀이 되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결과물들을 제시하고 이전하고 해서 성장 동력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에는 14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 14개 시군들이 발전 전략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싶어도 사실은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북대가 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바로 그 부분,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으로 JBNU 지역발전연구원을 저희가 이미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발전연구원에서는 지역에 있는 14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요청을 하면 솔루션을 제공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선도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역과 또 기업체와 함께 필요로 한 자문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 산업체는 항상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직자 재교육, 그리고 다양한 컨설팅 단도 이 지역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전라북도 남원에 서남대학교라는 학교가 2018년 2월 말로 폐교가 됐습니다. 한 2,000명 정도에 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문을 닫고 나서 그 지역의 상권은 이미 쑥대밭이 되었고요. 남원의 인구 감소,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저녁 때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캠퍼스 부지였던 그 땅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서남대 폐교 부지를 지역 재생 모델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저희가 남원시와 함께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원 글로컬 캠퍼스,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를 설립을 하고 그 인근 지역에 기업체는 있지만 이 기업체의 스타트업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이 전혀 없어서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당을 세우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교내에 어떻게 혁신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부산대는 부산교대랑 통합하면서 시너지를 기대하는데 저희는 내부의 혁신을 좀 도모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모집 단위가 105개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집 단위를 축소하자. 단순히 모집 단위 축소가 아니라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떠나서 그러니까 전과를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의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그 말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전공과 대학에 와서 실제로 경험하는 전공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을 정하지 않고 단과대학 단위로 입학을 해서 1년 동안 전공 탐색을 거친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그렇게 학생들을 저희가 뽑으려고 합니다. 즉 단과대학별로 뽑아서 1년의 전공 탐색 기간을 거친 이후에 원하는 전공으로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해봤더니 나는 이과인 줄 알았더니 이과가 아니라 문과 쪽 전공이다. 그러면 단과대학을 넘어서 전학을 할 수 있는 비율도 높여서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원하는 학과나 맞춤형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맞춤형 전공들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이 원하는 인재, 지역의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융합 전공 형태로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만들고 또 더 이상 그쪽에 인력 소요가 없으면 그 전공을 문닫을 수 있는 모듈형 학사라든가 아니면 지역 맞춤형 전공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계속 요구가 있는 이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돼서 학교 자체적으로 인증제를 저희가 담았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전북대학교만 잘 돼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각자 잘하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하도록 전북대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좀 상생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것을 지역 대학 간 벽 허물기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전북대 캠퍼스를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다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전북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육 콘텐츠를 다른 대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래서 도내에 있는 대학들은 그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화 유도에 이 사업비도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이미 MOU를 맺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는 전북대가 지금 1842명의 유학생이 있어서 지역 대학에서는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5,000명까지 늘리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촘촘히 계획을 세워서 학위 과정에 한 3,900명 정도, 그다음에 교환 학생이나 비학위 과정으로 한 1,100명 정도를 유치해서 5,000명 유학생 유치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입학하는 그 나라도 다변화하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루트도 다양화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뿐 아니라 졸업한 이후에 실제로 전라북도에 정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과 MOU를 맺어서 유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또 인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서로 만족스러우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협회와 기업체 협회와 이미 MOU를 맺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좀 강화해서 전라북도에 입주하는 국제 기업뿐 아니라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진출해 있을 때 거기에 좀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담았고요. 이 프로그램들은 전북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대가 강점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농업이나 임업 분야는 이미 세계 대학 랭킹 평가에서도, 학문 분야 평가에서도 순위가 비교적 높아서 그 부분이나 아니면 재료과학, 그리고 화학공학, 이런 학문 분야는 세계 100위권 이내에 진입해서 선도를 좀 해보자라는 계획이 담겨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서 도움이 되고, 또 그 분야 유학생들이 와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만 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산대도 아까 에듀테크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저희의 좋은 교육 콘텐츠를 수출해보자 라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ODA 사업으로 이미 수출이 일부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확대하면 전북대학에서 만든 좋은 교육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쓰일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창업,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조인트 벤처 설립을 이미 지역 민영방송과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기업으로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8년도에 전북대학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대학, 지금도 전라북도에서는 한 40%, 60%가 전라북도 이외에서 오고 있는데 그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오고 싶어하는 대학이 되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그리고 앞서 윤소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모델 대학이 돼서 저희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것을 꿈꾸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대학교 백기태 기획처장의 주제 발표 들어봤는데요. 지역에서 미래, 세계를 이끄는 플래그십 비전을 토대로 해서 그 출발은 지역의 학생의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점이 좀 차별화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의 모집, 전공, 여기에 변화의 혁신을 더해서 학생이 정주를 할 수 있는, 그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데 또 지산학이 연계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두 대학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전남대학교 민정준 연구부총장의 주제 발표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남대학교에서 준비한 글로컬 혁신대학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산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하고 다르게 저희 대학은 올해 또 재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아주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 소개보다는 추진 과제, 중점 추진 과제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역 발전 계획의 핵심 사항들을 글로컬 대학의 혁신 방향에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국내외 대학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저희 대학 내부의 역량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 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추진 방향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발전 계획과 대학의 발전 계획을 서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비전 목표를 만들고 추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학내의 의견 수렴은 물론 또 학교 바깥에 지자체나 혁신기관, 테크노파크 등등 그 기관별로 추진 사업들을 연계하고 또 기업 수요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을 만들고 저희들의 비전을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혁신대학으로 저희가 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혁신은 세 가지 방향의 혁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캠퍼스 혁신을 통해서 어떤 교육 혁신을 이루고 산학연 협력 혁신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을 혁신시키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저희의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목표를 수립을 했는데요.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 융복합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첫 번째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산학 협력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육성하고 그것을 글로벌 진출하는 두 번째 목표, 그리고 세 번째는 지산학 병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과 산업 그리고 병원과 혁신기관이 협력하는 그러한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 성공 모델을 창출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가지의 추진 과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캠퍼스 혁신에 해당을 합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광주 전남의 5개 캠퍼스를 특성화해 가지고 지방 캠퍼스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 캠퍼스에서 글로컬 융합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두 번째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추진 과제는 산학연 협력 혁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업 성장 지원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강소 기업들, 지역의 아주 강한 기업들을 육성을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산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 네 번째 과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 과제는 지역 혁신에 해당하는 건데요. 대학의 벽 허물기를 통해서 지산학 병연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그러한 5개의 과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전남대학교는 거점 국립대 최초로 2006년에 여수대학교하고의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 중복 학과들을 통폐합을 하고 학생 정원도 1,100명 이상의 학생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캠퍼스는 본교 본 캠퍼스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그런 학문 분야, 학문 생태계가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4차 산업혁명 첨단 분야이자 광주광역시의 주요 산업 분야인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융복합을 시키는 융복합의 메카 캠퍼스로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여수의 주력 산업인 에너지와 해양수산으로 특성화하는 그런 캠퍼스로 계획을 했습니다. 화순 캠퍼스의 경우에는 의과대학이 있고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주력으로 하는 그 바이오 의료의 특성화된 캠퍼스로 육성을 할 예정이고요. 나주 봉황 캠퍼스의 경우에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글로벌 팜테크 특성화 캠퍼스로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고흥에 곧 조성이 될 우주항공 공동 캠퍼스에 저희 대학이 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5개의 특성화된 캠퍼스로서 저희가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그럴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는 64개의 국가에 456개의 대학 그리고 45개의 해외 기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온주대학교하고 공동 국제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글로컬 대학 사업이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양 대학에서 논의해오던 사안인데요. 이미 중국 온주에는 국제 캠퍼스가 조성이 돼 있고 건물도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저희 대학에서 공동 학위제 그리고 저희 대학의 바이오 의료 관련 교원들이 원정 강의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하노이에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대학이 또 참여를 해서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외국 학생들을 지금 한 1,500명 정도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컬 대학을 통해 가지고 한 6,000명 정도 외국 학생들을 인바운드 국제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저희 대학의 학생들이 외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아웃바운드 국제화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컬 대학을 위해서 글로컬 대학 혁신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로컬 대학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될 경우에 광주 전남 글로컬 대학 혁신위원회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저희 총장님을 비롯해서 광주 전남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도 그 교육감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자문위원회와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이고요. 글로벌위원회까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위원회에는 해외 대학의 석학들 그리고 글로벌 전문가 그리고 해외 대학의 총장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역과 대학의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광주광역시에서 전남대학교 글로컬 혁신대학을 위해서 5년간 현금 1,000억 원 지원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할 것이고 그것을 지역사회에 있는 혁신기관 또 특히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그런 그 대학들과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전부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산학 병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병원까지 참여를 시켰는데요. 전남대학교 병원이 어떤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의료 연구 그리고 의료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지역에 공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 하면은 이제 상아탑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아탑의 벽을 저희가 허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 글로컬 대학의 어떤 지상 명령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의 사회 통합형 지역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어떤 경로를 획기적으로 그 궤도를 수정을 해서 점프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지역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를 글로컬 대학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국제 캠퍼스 2개교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또 해외 유학생 6,000명 이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기초 보호학문 그리고 지역 학문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LMS라든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콘텐츠를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어떤 그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꼭 달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와 외국인들이 정조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형 SOC 유치를 5건 이상 계획을 달성을 할 것이고요. 지역 내 취업자 수라든지 어떤 기술 사업화, 투자 유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 글로컬 대학 평가의 종합 의견서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대학 실행 계획 영역에서는 5대 캠퍼스의 특성화 전략은 차별화에 성공적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고, 하지만 추진 과제가 과도하게 너무 많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글로컬 대학 사업 자체만의 어떤 계획보다는 저희 대학과 지역의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역과 대학의 모든 역량들을 다 매치업을 해가지고 그런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오히려 또 너무 추진 과제가 과도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하고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 계획에 있어서는 더욱더 정교한 가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 11월에 저희 총장님을 비롯해서 추진단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제 2024년도 글로컬 대학 사업을 위한 킥오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특화 분야와 세부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학사구조 개편, 무학과라든가 무전공의 필요성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글로컬 부총장제를 도입을 해서 전담 조직을 전문성을 더 높이고 정교한 가버넌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을 참여시켜가지고 대학 조직하고 대승적으로 협력을 하고 지자체와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2023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해서 그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또 이 지역사회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또 1년 더 준비를 해서 올해 글로컬 혁신대학을 통해 가지고 5년 후에 그 미래가 더욱 창대한 그런 그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요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지역과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나가는 글로컬 혁신 선도 모델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혁신 대학이라는 비전의 전남대학교 주제 발표 들어봤는데요. 고급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지산학 병 연계, 또 여수와 화순 등 지역 간의 캠퍼스 연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학 간의 협력까지도 이 지역과 상생을 할 수 있는 확장 모델을 또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대학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는데 조금씩 유사한 것 같지만 또 각 대학마다 차별화된 그런 정책들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교육부의 시각으로 바라본 글로컬 대학 30의 필요성과 함께 추진 과정, 혁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의 윤소영 과장의 주제 발표 이어지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대학 혁신의 새로운 길 이렇게 좀 붙여봤는데요. 사실 뭐 대학 혁신, 그다음에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이런 움직임은 이제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새롭다라고 할 만한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왜 이 시기에 글로컬 대학 30이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한가?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37위의 그 학계 출산율이고 올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어떤 그 인구의 감소가 지역적으로 좀 불균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과 그 지방 이렇게 나눠봤을 때 지방의 인구 감소가 너무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인구가 또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인구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청년 인구가 될 텐데요. 청년 인구들이 주로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직업 때문에 이제 간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그 청년 인구의 지역 이탈과 또 지역 위기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야 이 지역에 계속 머물고 또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건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청년 인구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굉장히 상호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대학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가 이전과 뭐가 다를까라고 했을 땐 이제는 이제 교육부가 대학을 전담을 하고 산업발전은 뭐 다른 부처가 이제 전담하고 이제 이런 구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는 대학만 발전시키고 다른 부처는 이제 지역의 뭐 산업이라든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물론 각각 따로 해도 좋지만 이게 같이 궤를 맞춰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또 지역 인재 채용 기피, 지역 소멸, 국가 경쟁력 등의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해결하려면 지방대학 경쟁력이 강화가 돼야 되고 이 강화된 것이 지역의 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다시 우리 아이들이 좀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왜 지금 뭐 4년 이제 한 4년 정도 연에 걸쳐 가지고 30개의 대학을 이제 지정할 예정인데 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좌측의 그래프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인구의 감소가 오래전에 시작이 돼서 학령 인구의 감소가 지금 이제 급격하게 이제 나타난 시기가 바로 이제 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까지 순간적으로 수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30년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학령 인구의 감소에 많은 대학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30년에 인구 감소기에 대응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기술 발전, 산업 발전이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은 세계 국가를 리드를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면 세계를 리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끌어 가려면 결국은 경쟁력 있는 연구가 나와지고 그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학도 세계를 따라가는 그런 굉장히 빨리 따라가는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그런 추격자의 전략을 썼다면 그래서 우리 대학들이 선진국의 뭐 미국의 대학, 뭐 독일의 대학, 뭐 일본의 대학을 따라가면서 그런 모델로 만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나 이런 거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술도 가지고 오고 그 기술에 맞춰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패스트 팔로우 빨리빨리 따라가기만 해보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오히려 경제 강대국으로서 세계를 리드를 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이 어떤 인재를 만들어야 되냐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재를 만들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대학도 이제 미국의 대학, 일본의 대학, 뭐 유럽의 대학, 뭐 선진국의 대학, 소위 말해서 예전에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런 대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모델을 만들어가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변화하는 걸 하려면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그 도시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대학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혁신의 이제 엔진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집권적으로 혁신의 모델을 만들고 그걸 제안하면 대학이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지금은 기술의 속도도 다르고 지역이 처한 현실도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는 순간 지역의 현실하고 전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전략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지역이 원하는 그런 그 대학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이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발전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혁신 엔진을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인재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작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슬로건을 건 게 이제는 지방 시대입니다. 이제는 지방 시대인데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럼 지방 시대를 누가 여냐? 바로 지방 대학이 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 대학 시대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추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혁신의 원동력이 국가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만들어 나가려면 지역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 문화나 산업 여러 분야에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권한 이동이 되고 있고요. 지역이 스스로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그림을 누가 그릴 것인가? 바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고급 두뇌가 모여 있고 가장 중요한 연구 주체들이 모여 있는 대학이 바로 그 지역의 밑그림을 그릴 가장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이 지역 대학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 그리는 그림에 맞춰서 거꾸로 중앙정부가 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 30은 지역 곳곳에 지방대학 시대를 여는 글로컬 대학 육성을 목표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 사회 연계를 하여 이제 특화를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좀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3년에 이제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매년 5개 내외.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10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10개, 5개 이렇게 한 30개 정도를 저희가 26년까지 글로컬 대학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어떤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기보다는 3가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잘 대답을 하신 대학이 결국 글로컬 대학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정해놓은 틀에 맞춘 그런 어떤 혁신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질문에 이제 답을 하고 이제 거기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혁신 경쟁을 갖추고 있냐. 지금 이제 앞서서 그 글로컬 대학으로 이제 지정된 2 대학에서 말씀 주셨지만 각각의 이제 특화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자, 퍼스트 무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대학이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이 이제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대답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균형 발전 중심으로 지역대학은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국가가 원하는 그런 인재와 연구 중심으로 이제 해 오셨는데 이제는 지역의 어떤 혁신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놓으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사실은 뭐 대학도 대학이지만 저희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제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컬 대학 이제 지자체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시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에 대한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재정을 지원한다 이런 측면을 떠나가지고 진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의 파트너가 돼서 협력의 파트너가 되고 혁신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우리 여기 이제 광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그 지자체와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이런 이제 3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이제 맞춰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가 제대로 된 혁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글로컬 대학이 던진 3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정책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정책의 혁신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목표, 재정, 규제, 그리고 지자체 측면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각도의 그 정책 혁신도 추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향후에 이제 대학이 혁신을 하는데 대학 혼자만 혁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중앙 정부, 지방 대학이 함께 새로운 대학의 혁신의 방향을 모색해서 새로운 대학 혁신의 이제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글로컬 대학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5월에 저희가 했을 때 108개의 대학이 94개의 혁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94개인가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94개가 된 데에는 이제 통합하는 대학교는 이제 하나의 이제 혁신 기획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6월달에 저희가 이 94개의 혁신 기획서 중에 말씀드렸던 그 혁신의 방향의 타당성을 높이 평가를 받은데 15개의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을 했고 6월부터 11월 사이에는 15개의 대학들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해서 담은 실행 계획서를 냈고 그중에 14개 교의
14개교, 10개의 대학이 글로컬 대학 본 지정 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10개의 대학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저희는 가장 큰 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94개의 혁신기획서에서 좀 나타난 대학의 혁신 방향에 대해 조금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보시면 그 담대한 어떤 교육 혁신과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또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고등교육 서비스의 모델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활동 무대를 이제는 그 대학에만의 뭐 교육, 학령 인구가 들어오는 학령 인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역할과 함께, 역할은 물론 지역 대학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혁신기획서에 좀 나타나는데요. 몇 가지 좀 중요한 혁신 중점을 5가지로만 좀 꼽아보자면 맨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동반 성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저희 대학들도 많이 이제 글로벌화 되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제시가 됐는데 글로벌 전략을 좀 더 심화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교육 서비스를 확대를 해나가는,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에 대한 좀 기능도 확대하고 재직자들에 대한 기능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는 학령 인구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 생각을 했는데 고령화되면서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재직자들이 이제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기업에만 맡겨졌던 걸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제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 교육에 대한 혁신으로서 과감한 그 학과 간의 벽 허물기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 학사 구조의 설계가 좀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첨단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향들도 많이 제시되었던 게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 방향이 이제는 뭐 규제를 딱 정해놓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를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대학과 지역이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들과 추진 과제가 있다면 저희가 파트너가 돼서, 혁신의 파트너가 돼서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교육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글로컬 대학 30의 가장 또 중요한 또 목표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의 주제 발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주제 발표에 이어서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지역의 대학들 너무 어렵습니다. 위기를 또 실감하고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서 사실 글로컬 대학에 다들 선정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컸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신청을 하고, 하지만 어떤 대학은 선정이 되고 또 어떤 대학은 미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앞서 그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은 해주셨지만 세부적인 기준, 아까 3가지 질문 정도로 이제 설명은 해주셨지만 그 선정과 미선정에 대한 어떤 기준들도 다시 한번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 윤소영 과장께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평가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이제 글로컬 대학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혁신기획서를 좀 분석을 한 이제 저희 이제 정책연구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이번에 이제 선정된 대학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전이 좀 명확하고, 그리고 비전에 따라서 전략과 과제가 좀 구조화돼서 네. 좀 통일성 있게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혁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많은 걸 하겠다는 얘기는 또 많은 걸 또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에 좀 집중을 하고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한 데가 좀 선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또 유기적인 협력, 또 연계를 통해서 지역 상생 발전에 초점을 두는데, 다만 중요한 건 다른 데가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의 특성, 그리고 배경, 그리고 이제 대학이라는 게 혁신하겠다고 해서 남들 하는 거를 다 따라하면 사실은 이제 아무리 뭐 예쁜 옷도 그 예쁜 옷에 맞는 그 몸이 있고 맞지 않는 그런 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대학의 강점을 충분히 살려서 그 강점을 기반으로
대학의 특성화 전략, 지역과의 상생 전략을 잘 제시한 대학이 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명확한 비전, 또 일관된 세부 실행 계획들을 갖고 있고, 앞서 이제 뭐 지원금을 단순히 받는 데 목적이 아니라 원래 이제 지역과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대학이 이제 선정이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 패널 분들께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부산대학교 경우에는 주제 발표 안에 앞서 이런 평가 기준들을 좀 들어보면서, 아, 우리 대학은 이런 부분에서 실행 계획에 좀 특징이 있었구나. 또 핵심적인 선정의 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덕현 차장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저희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네. 모르겠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좀 주요했던 요소들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희는 이제 대학 통합입니다. 이제 교대와의 통합이고요. 사실 이 그 통합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아젠다 측면에서 큰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이 두 대학의 통합이 이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보다 큰 마당에서 이 초등교원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를 실현하는 일이고, 네. 이 고등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국가적 아젠다에서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부산교대 캠퍼스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 지리적 우수성을 활용해서 이 캠퍼스를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캠퍼스로 탈바꿈시켰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 종합교원 양성 체제와 새로운 지역 특화형 평생교육 체제, 그리고 창업 생태계 기반의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계획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교육 혁신인데,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펜토미노 교육 과정이라고 이름 붙인 그 교육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학생들이 그 전공과 그 진로에 따라서 적성에 맞도록 교과 과정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대학은 전공 디자인 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학과 간 전공 간 벽을 허무는 것도 중요한데, 네. 기존에 있는 학과의 그 벽이 더 이상 그 물리적인 의미가 없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든 것도 저희가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산학협력입니다. 그 부산대는 기존의 부산시와 이 다양한 산학협력을 한 경험이 있고 또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대 통합을 하게 되면서 이 교육이라는 이슈가 생긴 거죠. 근데 교육이 산학협력을 하기가 사실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ICT 분야의 강점이 있으니 교육과 ICT를 결합하면 교육기술, 에듀테크 분야가 중요한 산업 분야로 떠오를 수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 지자체에다가 이 에듀테크 분야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역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가 이제 받아들여서 핵심 전략 산업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부산시가 그 도시의 미래 모습을 미래 교육 도시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기까지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변화와 혁신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변화와 혁신인데, 앞서 이제 또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촘촘하게 또 아주 10가지 뭐 이렇게 도출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자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5년 후에 전북대학교가 이걸 정말 실행을 한다면 어떤 대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기대와 어떤 희망 이런 것들도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백기태 차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주제 발표 제일 뒷장에서 네. 그걸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 그 추진과제 10가지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 장덕현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의 현황과 또 부산대의 여건들을 잘 분석해서 나온 것처럼 저희도 동일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북대는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4.8%, 신입생은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데, 결국은 이 학생들이 왜 떠나냐 생각해 보면 이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다가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면 아마 5년 뒤에는 이 중도 탈락률이 지금 수준에 저희는 사실은 유지가 돼도 선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네. 또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신입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희가 잘 키워도 사실은 전라북도에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전북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남아서 정주하는 학생의 비율은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사실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러려면 결국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전라북도에 유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첫 번째 추진 과제인 대학 산업도시 구축이 5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전라북도에 좀 새로운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결국 학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이 졸업생들의 지역 정주 비율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저희 취업률도 동반 상승하게 되겠죠. 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유학생 부분인데, 유학생 5,000명 시대가 되면 4명, 5명 중에 1명이 외국 학생들이 됩니다. 저희가 특히 좀 타겟팅하고 있는 외국이 전라북도가 농도이거든요. 농업 중심이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농업에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농업으로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으니 새로 미래 먹거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북대로 유학 오는 국가의 그 학생들의 그 국가들을 자세히 보면 전라북도가 굉장히 유사한 환경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배우자고 오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렇게 해서 아예 전라북도에 정주하는 친구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타겟팅해서 유학생을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그 국제화된 캠퍼스의 모습이 좀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전라북도에 한 12개 정도의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전라북도에서 세운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전북대가 벽이 없는 하나의 원팀을 구성을 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연구해서 공급하고, 또 지역 기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산학연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결국 대학도 뭐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 왜 지역이 살아야 하는지 방금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또 전라남도를 연계하는 초광역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시도인 만큼 애로와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정국 정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대학이 제시했던 그 초광역형 글로컬 대학 모델이 저희가 이제 가장 그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가장 실행이 어려웠던 그러한 그 모델이었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발표 자료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전남대학교는 광주 전남 지역에 여러 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또 교육 관련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대학이 광주와 전남을 그 한 번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특히 이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또 앞으로 시행될 라이스의 전신이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인데요. 지역혁신 플랫폼도 저희 대학은 광주 전남 복합형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광주 전남을 함께 이렇게 아우르는 초광역형 모델을 선택을 하고, 이제 광주 전남 또 이제 저희 캠퍼스가 있는 그 4개의 그 전남 지역의 그 기초자치단체하고 거의 100회 넘는 그 이제 회의를 저희가 지자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요. 이제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광주 전남의 어떤 종합적인 그런 그 지원,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렸던 그러한 그 지원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뭐 실패라기보다는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이 계획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그 글로컬 대학 사업 그 실행 계획서 그 최종 제출이 본 캠퍼스가 소재한 광역 자치단체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가 그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단일 그 광역 자치단체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웃한 그런 광역 자치단체 간의 어떤 경쟁 분위기 같은 것들로 네. 이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초에 그 뭐 목적으로 했던 그 초광역적인 협력을 이제 이끌어내는 게 불가능하게 됐었던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부 윤 과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같이 이렇게 2개 이상의 광역 자치단체의 그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 사업 계획서 제출을 그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제출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올해 2024년부터는 좀 그 개선 방향으로 한번 추진이 되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그 광주광역시에서도 이제 1,000억의 그 지원을 약속을 했고 또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떤 그 제한 조건 같은 것들만 좀 풀어지면 저희가 이제 초광역 모델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광주 전남이 그 산업적 그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대학은 거점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학문 분야들을 그 교육, 연구 인프라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개선점을 혹시 이야기 주셔서 잠깐 윤 과장님께서 한 말씀 좀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 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 그러니까 지자체와 이제 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예전에 RIS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 자체는 플랫폼 자체를 뭐 복수형으로도 설계하고 그래서 아예 이제 뭐 광주랑 전남이랑 같이 이제 하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는 좀 이번에 유연하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이즈 이게 뭐냐면 지역 혁신 중심으로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2025년부터는 교육부의 일부 그 재정 지원 사업들이 그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체계가 저희가 이제 설계한 건 그 자치단체 단위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 RIS의 단점이 한 번 묶어놓으니까 광주하고 전남을 묶어놓으니까 광주하고 전남만 협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점이기 때문에 뭐 부산하고 필요하다면 분야별로 부산하고도 협력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지자체랑 협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개별적인 플레이어들은 지자체 단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이 필요하면 그 지자체랑 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기이다 보니 지자체별 경쟁이 있어서 협력보다는 첩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도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그걸 일부러 막아놓은 건 아니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공동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 소재 대학을 먼저 조금 이제 지원하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초광역적인 그런 협력의 모습은 올해 첫 해 2023년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2024년, 25년, 26년 이렇게 해가 갈수록 지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밖으로 우리 대학하고 이게 성장을 하려면 이제 다른 지역 대학과 협력을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점 그 부분도 가능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서라도 지방 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굉장히 크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과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워낙 심해지고 있고 앞서 부산대학교에서도 뭐 발표에서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뭐 지역에 또 광주 전남 대학은 아주 더 격차가 크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부산도 정말 그렇게 격차를 느끼고 있는지 오늘 발표에서 말씀을 언급을 해주셔서 혹시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뭐 지역의 위기를 넘어서 그 지역의 소멸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고요. 아니 오히려 부산이 뭐 가장 심하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청년 인구 유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노년층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지역의 활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역시, 특별시 중에 아마 노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시급하게 그 비수도권 지역에 이 강력한 성장 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국가적 아젠다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결국은 대학에 힘을 실어줘서 저희 지역 같으면 대학이 부울경 초광역권을 발전시키는 이제 어떤 동력이 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대학이 부산에만 한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크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 이 전개가 될 것으로 부산 지역 대학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뭐 올해 사업에도 각각 대학들이 각고의 노력 그리고 저마다의 어떤 혁신적인 계획을 내세워서 이제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는 지역 거점대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이제 그 지역 거점대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제가 전북대, 전남대 사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가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네. 저희 대학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실행력은 결국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산학을 얼마나 제대로 잘 구축해서 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북대 같은 경우도 지역 산업계와 협력, 광역자치단체와 협력 강조해 주셨는데 조금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백기태 처장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대학에서 계획서 다 쓰면 지자체가 도장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연구과제 사업에 참여할 때 참여기업이 필수니까 다 쓰고 참여기업이 가서 도장 찍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좀 서글프지만 그 정도 수준의 협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3년에 부산하고 전북이 같이 RIS가 2023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아마 지자체랑 같이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었고 또 거기에 글로컬 사업 계획을 같이 하면서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가 없는 전라북도는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지역이 소멸돼서 전라북도가 없어지면 전북대학교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인식의 공유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기업체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눈높이가 달라서 잘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네. 또 신규로 전라북도에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과연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것이 주저주저하는 이유인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 협력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까지 사실 많은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인력 양성이죠.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1학년 입학해서 4년이 지나고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와서 6년이 지나야지 배출되고 지역에 가든지 성과가 나오는데 올해 사업 지원하고 내년부터 평가를 시작을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일반적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라북도에서 3년, 4년 뒤에 유치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 어떤 수준의 인재인지가 사실 정확히 투자 계획에 나와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인력을 양성을 해야 사실은 실제로 그 기업이 유치가 됐을 때 필요한 인재를 제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데 3, 4년 뒤에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고 다른 지역에서 그 양성된 인재들이 또 우리 지역에서 일하게 되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오히려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또 지역에 있는 기업체, 테크노파크 또 학교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저희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에 어떤 인력 수요가 있고 그 인력이 단순히 어느 산업에 예를 들어 2차 전지에 1000명이 모자르다 이게 아니라 네. 어느 수준의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촘촘히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추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각각의 잘하는 영역들이 있으니 그 영역에서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4, 5년 뒤에 어느 수준의 인력을 몇 명을 배출할지에 대한 촘촘한 계획들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 도와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그 부분을 저희가 네.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 총생산의 한 2.6%, 총 매출액은 55조 원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 1922조에 생각하면 얼마 안 되죠. 이걸 3%까지 저희가 높이는 것이 사실 글로컬 대학의 목표 중 하나인데 충분히 네. 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다라는 공감대 형성, 지역의 위기를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이제
이겨내 가야 한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남대학교는 2024년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선정이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 여기에 또 지방 또 자치단체의 어떤 협력과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대학하고 지역이 서로 협력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죠. 뭐 새삼스럽게 글로컬 대학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요. 근데 대학이나 그 지자체나 서로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그러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산학협력단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합니다. 뭐 저희가 지역을 소홀히 해서 이제 그 만족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지방정부가 대학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한 협력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분절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사업 단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제 뭐 항상 그 지속 가능한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없었죠. 그 전담 부서도 없었고요. 저는 글로컬 대학 사업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 그 대학하고 지역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 또 아까 평가 결과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정교한 가버넌스,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인 점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크 사이드에는 이제 대학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중대한 걸림돌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리스크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모든 대학에서 다 그런 이제 또 우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하고 지방 정부가 이 글로컬 사업의 기본 취지, 기본 명제, 대학 성장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그런 그 기본 취지에 그 아주 충실하게 앞으로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학은 상아탑의 어떤 그런 논리, 또 그 지방 정부는 어떤 관료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이런 그 기본에 입각해가지고 그 취지를 살리는 그 기본 정신에 입각을 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러한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이 이제 상생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상생과제 1호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이제 상생과제 1호로 그렇게 삼았는데요. 저희 대학이 2023년에 그 광주 전남에 아주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 반도체 특성화대학 이러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뭐 바이오 의료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제2의 제3의 상생 과제들이 지금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과제들도 저희가 함께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계기가 이런 글로컬 대학에서 꼭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전남대학교도 황골 탈퇴해가지고 지역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에서는 이제 지역하고 대학을 공동 운명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024년에 그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지자체께 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그냥 협조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사실은 그 지방 정부도 직접 당사자입니다. 직접 당사자로서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우는 때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자, 글로컬 대학 첫 번째 선정이 끝났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거뒀고 또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윤소은 과장께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 선정이 막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성과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성과라기보다는 뭐 의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의 글로컬 대학 30이 이제 3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입각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 조금 거의 한 1년에 가까운 이 글로컬 대학 30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겨진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저희가 이제
대학이 원하는 과감한 혁신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많은 대학들이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라고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제 제시한 방향에 맞춰서 하는 거에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어쨌든 다양한 그 108개 대학이 94개 혁신계획서를 제출해 주셨고, 거기 안에는 대학에서 아까 이제 두 대학, 지정된 대학까지 준비한 그런 대학들 다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 모든 대학들이 약간의 수준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대학의 스스로의 어떤 강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정말 우리 대학이 10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혁신기획서에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대학들이 한 번 정도 이제까지 숨가쁘게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던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의 과거를 한 번 정도 정리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이제까지 이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이제 많은 그 재정 지원 사업, 예를 들면 학부 교육을 선도한다는 에이스 사업, 특성화를 한다는 CK 사업, 지방대 경쟁력을 한다는 누리 사업, 이런 것들이 분절적으로 이제 뿌려졌었는데, 이제까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대학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이번에 혁신기획서 안에 좀 고스란히 잘 담아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경험을 했던 걸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혁신 과제를 제안을 해주셨던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과 지자체가 이제는 서로가 그 혁신의, 지역 혁신과 지역 발전의 파트너 기관으로서 서로를 이제 존재를 인식하고, 지금 이제 비록 좀 서툴거나 좀 모자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첫걸음을 시작을 했고, 저희 교육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지역방송국에 같이 나와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저도 생소한 경험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어떤 논의도 중요하긴 한데, 지역의 어떤 발전 차원에서 대학을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를 갖게 된 것도 또 이 글로컬 대학 상공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타난 또 의미 있는 또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혁신을 할 의지도 되어 있고 실행할 준비도 다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최대 5년간 1,000억이라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의 퍼스트 모버로 나가려면 이게 해외의 대학과는 경쟁력 차원에서 예산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억만 투여가 된다고 해가지고 글로컬 대학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글로컬 대학 이 1,000억 지원금을 출발점을 하고 마중물로 해서, 마치 이제 저희가 이제 비유적으로 저희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모험을 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줘야 이제 경제도 부흥하는데, 이게 벤처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모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모험 기업들을 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벤처 캐피털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 1,000억이 그런 첫 번째 혁신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도전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투자금이 될 것이고요.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 글로컬 대학들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혁신의 결과물들을 하나 둘씩 내놓는다면, 네. 기업에서, 그다음에 우리 또 정부에서도, 많은 그 다른 부처에서도 우리 대학들이 가진 잠재력과 성혁신 의지를 가지고 많은 투자가 잇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까 광주에서도 1,000억 약속했고,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도 대응 투자금이 조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투자서부터 간접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글로컬 대학 발표하고 나서 많은 그 중앙 부처에서 이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많은 또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빨리 잘 이 그 혁신의 모습을 가시화해 나온다면 1,000억 이상의 재원이 우리 대학들로부터 좀 그 대학에 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발판 삼아서 우리 대학들이 정말 세계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남대학교 용봉 아고라 글로컬 대학 30 특별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대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역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 혁신은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지역 기업체, 또 지역민 등의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CNB 광주방송이 공동 주관한 그리고 전남대학교가 함께 주관한 용봉아고라 글로컬 대학 30 특별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